안녕하세요. 여기 시드니는 겨울이어서 춥습니다. 예. 오늘은 코칭 리더십에서 리소스 자원 찾기입니다. 어, 문제를 푸는 힘은 자원을 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자원이란 무엇인가? 자원의 정의부터 보자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목표 달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의 범위는 돈, 물건뿐 아니라 사람, 시간, 감정, 가치, 지식,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기술, 공동체, 가족도 포함되겠죠. 이것이 모두 다 자원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코치 리더로서의 역할은 고객이 자원을 탐색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하고 동원하는 것이 코치 리더로서 역할입니다. 제가 호주 와서 참 호주 알다시피 물가가 비싸고 무엇보다도 집 렌터비가 엄청 비싸죠. 예.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살만 했었는데 호주 와서 집세 내고 나니까요. 빵이나 쌀 살 돈도 부족했어요. 예. 그러니 뭐 전기세 비싸죠. 뭐 모든 것이 다 비싸니까 정말 극빈자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크리스천이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기도하죠.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제가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이렇게 선교했는데 이게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힘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조용히 명상하며 기도했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원을 찾아서 사용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무슨 자원이지? 기도를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뭔 자원이 있나 가만 생각해 봤더니만, 선교사를 30년 이상 하면서, 그 기도의 후원자들, 서로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기도 후원자가 아니라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아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자원이더라고요. 그게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만 자기한테 있는 자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뭐, 돈, 물건, 이런 것들이 자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파워라면은, 파워, 그러니까 권력, 이라면 권력자가 파워고요. 둘째가 돈, 경제력, 이것이 파워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파워일까요? 무력, 뭐, 그 다음에 정보가 파워였어요. 정보가 파워였고, 그 다음에 또, 무력 빼고, 언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언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권력, 그 다음에 경제력, 어,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경제 단체장들을 뭐 이렇게 불러서 미팅하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언론 네트워크. 예, 언론도 파워입니다. 어느 사람이 잘못하면요, 언론에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 그 사람은 이렇게 파워가 약해지죠. 또 하나 있는 게 정보가 파워죠. 먼저 아는 사람이 임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게 요즘 네트워크가 파워입니다. 네트워크.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어, 개인으로 치자면 얼마나 사람과 교제를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혼자만 외롭게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파워는 하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친구나 아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협업을 하면, 같이 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대학을 저기 가봤는데요. 제가 그 여기 시드니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가봤는데 큰 빌딩이 있어요. 학교 강의실 말고 옆에 큰 도서관 같은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소규모 미팅룸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러 개 있었어요. 왜? 혼자 도서관의 책상에 들어박혀서 책하고 씨름하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어, 그러니까 7, 8명이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서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지금부터 많은 네트워크를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파워입니다. 자, 리소스는 두 가지로 우선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내부의 자원.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으로 내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내 내부의 자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내부의 자원과 달리 외부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내부의 자원부터 볼까요? 개인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자원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내면의 자원 중에는 감정 조절 능력. 어떤 사람은요, 잘 뭘 이뤄놓고도 화난다고 확 엎어버리거나 싹 끊어버리거나 여태까지 고생해서 잘 이겨낸 것을 파괴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 하는 거. 기뻐할 때는 아주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하고, 또 평안함을 유지할 때는 담담하게 평안함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감정 조절 능력이죠.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알카라스, 스페인. 옛날에는 뭐 페데로, 조코비치, 나달, 이 빅3가 뭐 항상 우승을 가져갔는데 요즘 이제 신너와 알카라스인데 특별히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스페인 그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이게 그 게임을 결승전 5게임 하면요, 막 5게임 중에 3세트를 이겨야 되죠. 거의 뭐 3시간, 4시간, 심한 경우는 거의 5시간 가까이 그 더운 데서 뛰어야 되니까 온몸에 무리가 오죠. 근데 이제 그 알카라스 선수가 자기 손이 너무 아프다고, 손이 아프다고 계속 음, 감독, 코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손이 아파서 이제 포기하고 싶어 하니까 마지막 5세트에서 그랬나요? 그러니까
코치가 뭐라 그러냐면 네 손만 아픈 것이 아니라 쟤 봐라. 상대방의 다리도 지금 아프다. 상대방의 다리도 아프다. 계속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만 아픈 게 아니구나. 그럼 조금 더 참아야지. 그러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서 결국 승리를 했어요. 알다시피 테니스는 1등을 하면요. 그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십억 큰 데에는 되죠. 또 광고는 제하고라도요. 그 명예와 에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이 너무 아파서 나 못하겠어, 포기하겠어. 감독한테 사인해서 코치가 그럼 포기해, 니 알아서 해. 그러고 했더라면 큰 선수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은 또 그걸 통해서 한 단계 그 삶이 업그레이드 되죠. 누구나 다 힘드는데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이 승리하는구나. 이걸 학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게임에도 똑같이 다리나 팔이나 손이나 어디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참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것이 있어도 그것까지 참고 가면 그 사람이 결국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은 그 어려움이나 실패에서 다시 회복해 내는 그런 힘을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IMF 때 김영삼 대통령 때 IMF가 왔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이어받아서 잘 회복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외국에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북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북경에 있는 이제 수도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데서 그 경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IMF 당하기 전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IMF로 나라가 휘청하고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한국도 이게 IMF 후유증이 얼마나 가는가가 관심사였어요. 한국의 강남의 제일 큰 교회 어느 목사님과 북경에서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IMF가 얼마나 갈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나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서양 유럽에서 온 뱅커들 경제 담당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한국의 IMF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로는 한국은 금방 회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미 같은 데는 사람들이 기분 감정이 심하고 성실성도 부정하고 한번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요 몇 달 일해서 월급 받으면 그 돈 다 쓸 때까지 막 어디로 다녀요. 그 돈 다 쓰면 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기술자를 다 일 맡기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근면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IMF 때가 결정적인 것이 물건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외국 달러가.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데도 한국에서 한국 돈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엄청 저렴하게 판매가 되죠. 예. IMF 후유증으로. 그런데 바이어들,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수입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인데 한국에 가면 엄청나게 싸. 옷이나 축구공이나 테니스공이나
뭐 뭐든지 물건이 싸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어들이 어디로 가요? 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매를 많이 하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은 회복이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던데 아니나 다를까 뭐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뭐 금모으기 같은 정책이나 실행력도 좋았지만 한국은 시스템 자체가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의 인식이 또 중요합니다. 가치의 인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을 돕는 삶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것 이것을 저의 가치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가치가 선하고 귀중한 것이면 다른 거 희생해도 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부 자원 중에 하나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별 필요 없는 뭐 집을 늘린다든지 뭐 통장에 적금을 쌓아놓는다든지 뭐 좋은 보험을 들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봤을 때나 또 자기 스스로도 이건 정말 좋은 가치다. 그런 가치관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내부 자원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지식과 경험, 삶에 축적된 지혜. 예. 방금 제가 내부 자원을 설명하는 것들은 제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또 저의 이런 고백적인 강의를 듣고 하나 얻어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과 믿음. 신앙과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입니다. 전쟁을 할 때요. 전쟁을 할 때 이길까 질까 어떻게 되지 하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긴다. 이런 사람하고 이런 나라가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영적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죠. 뭐 나라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서 자기들은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고 인도하실 거라는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일시적으로는 어렵더라도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과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꼭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꼭 이 길만이 길인가? 한국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든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든지 또 중부 고속도로도 생겼죠. 글로 가든지 비행기로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목적지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자기가 탔던 그 완행 열차만 어렸을 때부터 탔다고 그것만 타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는 것이 하나의 창의성이죠. 창의성. 그래서 경험을 끌어와서 코칭에 질문하는 건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당신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번에는 외부 자원을 보겠습니다. 내부 자원은 고객의 인생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자원이겠지만 외부 자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죠. 사람, 조직과 제도, 정보와 지식입니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내가 아는 사람은 우리 자식들밖에 없어. 남편과 자식. 어, 또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사람들이 만나는 게 싫어. 그러면서 혼자만 있으면 그 사람의 파워는 얼마가 되겠지?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되죠? 몇십억 분의 1 에너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 네트워크, 관계망을 통해서 친구, 또 코치, 멘토가 이제 조언해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가족, 동료,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다 사람을 통한 네트워크죠. 그리고 조직과 제도, 교회, 기관, 정부 서비스, 복지 시스템. 여러분이 그 살아가면서요, 이번에도 한국 정부 같은 데서는 서민들에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호주도 잘 알아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나 기관이나 또 정부 서비스, 복지 시스템에 잘 찾아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통장에 450달러가 들어왔는데요. 그거 뭐냐면 이 고속도로 모터웨이를 다녀서 얼마 정도 이상 그걸 다니면 환급받는 것이 있어요. 우연히 뉴 사우스 웨일스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치를 하는데 그런 거 신청하라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죠. 여러분도 하시기 바래요. 자동차 이렇게 모터웨이 가면 삑 하고 돈이 지출되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지식. 방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정보이죠. 정보. 그런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방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책,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요즘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그 민간요법 간 청소한다고 뭐 간 청소한다고 그걸 먹고 나면 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대변에가 간에서 나온 찌꺼기라고 녹색, 회색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걸 해보라고 뭐 유명한 한의사가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해보고 또 제 아내를 위해서 그걸 제가 하나 사왔어요. 사왔는데 근데 이게 하기 전에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간 해독하고 청소하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가. 그랬더니만 AI 인공지능이 한참 조사를 하더라고. 꽤 오랫동안. 그랬더니만 그 간 해독 청소할 때 꼭 먹는 것이 금식을 한 후에 저녁에 그 올리브유를 먹게 하거든요. 올리브유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주스 같은 거, 주스 같은 걸 먹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뭐 내가 그 성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AI가 뭐라고 답변을 내놓냐면 한참 시간을 가진 후에 어, 그 하지 마세요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올리브유와 과일 주스, 특히 레몬 같은 것이 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합치면 녹색 덩어리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고 설사약을 먹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탈수 증세가 생기고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거 사용을 중단했어요. 지금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 AI가 그렇게 조사하기 전에는 그렇게 녹색 덩어리나 회색 덩어리가 간에서 나온 찌꺼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뭐 한의사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니만 그 한의사도 요즘은 그거 안 합니다. 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나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신학자들은 이런 말도 해요. 무식은 곧 귀신한테 의존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막연한 알 수 없는 어떤 귀신 같은 존재한테 내 정신을 의지하고 그 무당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IMF 때도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가 뭐 이렇게 소금물을 무서워한다고 정부에서는 분명히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오라고 그래갖고 사모님이 교회 입구에서 어느 교회에서 입 벌리라 그래가지고 하라 그래갖고 소금물을 입안에다 분사해주면서 모이다가 수십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죠. 이런 것들도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비과학적인 행동이죠. 뭐, 더 다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어, 통계가 알려주고 과학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참으로 높습니다. 외부의 자원들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힘을 발휘합니다. 외부의 자원의 종류를 다시 한번 보면요. 시간과 장소, 예, 여유 있는 시간, 환경, 장소. 제가 한 40년 가까이 됐네요. 30 몇 년 전에 그 국제 선교선을 탔는데요. 호주에서 온 청년들이 굉장히 키도 크고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피부도 좋고.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여기 와 보니까 환경이 좋고 먹거리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건강하고 이렇게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자신감도 있죠. 예. 그 다음에 물리적 자원, 경제력, 경제력도 자원이죠. 도구, 그 다음에 건강. 예. 프라이팬을 여러분 사용하다 보면 교체가 되죠. 물론 바닥이 이렇게 에, 벗겨져서 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손잡이와 판을 연결하는 나사가 풀려서도 못 쓰게 되죠. 그때 드라이버라는 도구가 이렇게 있어서 그걸로 드라이버로 조여주면 다시 사용할 수가 있죠. 도구도 하나의 자원이죠. 건강입니다. 암만 좋은 지식이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여러분 효과를 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영적인 공동체, 낙심하고 힘들거나 외로울 때나 영적 공동체가 같이 기도 모임하고 신앙의 네트워크를 이어가면
참 좋습니다. 코칭 교육 훈련에서 가장 효과를 본 것 중에 하나가 같은 기수 코치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계속 공부해 가는 것, 그것이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자원의 종류 중에 코칭 질문을 하나 예를 들자면 기도나 중보 요청. 중보 요청은 누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걸 중보라 그럽니다. 내가 대신 누구를 기도해 주거나 누가 대신 나한테 기도를 해 주는 거. 중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도 그룹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자원 탐색의 세 단계 모델. 1단계는 인식하기. 이미 가진 자원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가진 강점 중에 가장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점을 질문해 주는 게 좋아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한 두 개 또는 세 개. 당신이 가진 강점 또 장점이라고 얘기도 돼요. 같은 뭐 또 다른 말로 탁월성이라고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탁월성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또 2단계로는 이름을 붙이기. 자원의 이름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도구로 삼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공동체, 유튜브에서 배운 정보, 코칭에서 말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들 무엇을 전부 다 이름을 붙여요.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그때 사용하죠. 그냥 이름도 없고 감정으로만 그냥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하나하나 그때 꺼내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자원이나 밖에 있는 자원들을 네이밍하는 게 좋아요. 네이밍. 저는 이 컴퓨터 여기 휴대폰에다가 다 저장해 놓는데요. 수백 기가 됩니다. 예. 자, 3단계 전략으로 연결하기.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을 합쳐서 통합해서 그걸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따로따로 그냥 이름만 붙여서 놔두면 그 자리에 항상 있겠죠. 근데 그걸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면 나의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고 회복 탄력성과 나의 코치 또는 멘토의 조언과 또 기도 중보 모임에서의 기도와 이런 걸 합치면 나한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예. 자원을 활용을 위한 코칭 스킬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강점 중에 이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강점을 끌고 와서 현재 지금 코칭의 주제와 연결시켜서 그 강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원 맵 그리기, 나를 중심으로 내 내부의 자원과 외부의 자원을 나를 중간에 그리고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그려서 선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자원까지 추가로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이 전략적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요. 그 자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또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 다 대부분 크리스찬이시니까 성경에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 관계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모세는 근데 말을 잘 못했나 봐요. 말을 잘 못해. 그리고 모세에 대한 그
드라마를 만든 작가가 아주 제가 잘 봤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모세를 선택했을까? 거기에 겸손이라는 단어, 영어 험불이죠. 겸손한 단어.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왜 기적을 막 일으켜야 되고 막 이렇게 이집트 왕과 이렇게 대적해서 기적들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모세를 신으로 추앙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기적만 해도 그러는데 뭐 수도 없이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모세는 겸손했죠.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겸손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리고 그 겸손이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이유다. 그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자, 여기 본문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모세가 말주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부를 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너 형 아론이 말을 참 잘하니까 너 형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그래서 같이 얘기했죠. 무슨 메시지가 있으면 아론이 설득시키고 말하고 또 다윗의 물맷돌 있죠.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뭐 왕이 칼도 빌려주고 뭐 그랬지만 너무 무겁고 투구도 빌려주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무겁고 다 벗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양치기 할 때 필요한 그 물맷돌 이렇게 돌려서 물맷돌을 좋은 물맷돌을 골라서 그러니까 매끈매끈하고 잘 날아갈 수 있고 그걸 단단해야죠. 그런 걸 골라서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물맷돌을 찾아봐야 돼요. 예.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예. 음식을 잘할 수 있나?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나? 예. 그 다음에 엘리야의 공급. 그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선지자였는데 뭐 음식 만들거나 이런 건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고 과부의 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자원을 심어 두셨습니다. 문제는 그 자원을 발견하는 영적 통찰의 행위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벌써 40분이 다 돼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른 수업, 다른 내용은 강의 시간 중에 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